안녕하십니까. 스마트파밍이 관해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해볼 것은 센서인데요. 어떤 센서를 사용하고 각 센서별로 저희가 어떤 특징이 있으면서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온도 습도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온도 습도 센서이고요. 온도 습도에 대해서 LED도 있어서 전기를 꽂아 놓으면 몇 도인지 현장에서도 볼 수 있도록 나오는 센서이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센서들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건데 LED 기판이라든가 통신 모듈이 들어가 있는 센서이고요. 이 친구를 사용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온도 습도 센서를 사용을 하신다면 무선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안에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보조용으로 쓰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도 사용을 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보시면 녹이 슬고 탄 걸 보실 수 있는데 온실 같은 경우에는 온도도 온도지만 습도가 굉장히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합니다. 결로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 습도 90%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일이죠. 그런 환경에서 건전지 베이스의 친구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유선 방식의 친구들을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온습도 센서를 사용을 할 때 많이들 고려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통신 방식의 센서를 사용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은 센서들이 들어가요. 많게는 막 수십 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센싱 값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것들을 센싱 값을 받을 때 그냥 일반적인 통신 방식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많이들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방식을 사용을 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얘네들이 서로의 신호를 간섭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특히 이 와이파이에서 좀 뇌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방금 얘가 나한테 이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지금 똑같은 애가 같은 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 뭐가 맞지? 하면서 이제 인식을 못 한다든가 그렇게 이제 통신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IoT 모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통신 방식인 지그비라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런 와이파이 신호를 지그비 신호로 바꾸어서 이제 통신해주는 지그비 게이트웨이인데, 기존의 와이파이 방식이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이제 센서들이 여러 개가 상위 애한테 얘기를 해주는 방식인데, 직비 방식은 얘네들끼리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의논을 해서 얘한테 얘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간단하고, 비슷한 모듈들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비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토양 센서인데요. 토양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방식이 있어요. 많이들 토양 센서 치시면 사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저항 방식의 두 개의 발이 있는 그런 방식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도 사용을 해봤을 때 부식이 너무 쉽게 되고, 그래서 사용 기한이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싶고, 그 다음으로 생각을 했던 게 정전 용량 방식.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애들이 그 토양의 저항을 측정을 했다면, 얘네들은 토양이 물이 많으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전기의 함량이 늘어나요. 정전 용량 방식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정전 용량 방식은 어떤 물체가 전기적인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좀 전하량이라든가 이제 전기 용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좀 더 정전 용량이 높아지고, 물이 적으면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이고요. 얘네들 전부 다 이제 정전 용량 방식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사용을 해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게 안 좋아요. 일단 배터리 효율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신뢰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데이터 값이 바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이 친구들은 그걸 잡아주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전력량을 좀 보충할 수 있는 태양광 전지가 살짝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 있냐 없냐에 따라
배터리를 한 달에 한 번 바꾸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바꾸든지, 최악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있는 친구들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런 직비 방식을 권해드리는 게, 그 뭐 한 개만 들어갈 거여서 상관없지 않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무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통신이 상당히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통신 방식이에요. 근데 직비 방식은 상대적으로 저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이파이로 하시면 진짜 3일에서 일주일이면 배터리가 다 날아갈 수 있고, 직비 방식에 보충할 수 있는 태양광 모듈이 함께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좀 더 오랫동안 2달에서 3달 이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저희 양액 센서인데, 양액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양액 안에 들어가는 EC, pH, ORP 이런, 그리고 또 온도까지 다양한 센싱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 이 친구들은 저항을 측정을 한다든가 얘네들끼리 약간 미세한 전류를 흘려줘서 그 양액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른 센서로 넣었을 때 서로의 전류에 간섭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원하는 센싱 값이 센싱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pH를 측정할 때는 얘네들이 가만히 있고, 얘가 뭐 ORP 측정할 때는 얘네들이 센싱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센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하나의 모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사시는 걸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신뢰성 있게 잘 하고 있고, 물론 신뢰성 있게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또 있어요. 이 애초에 이제 pH 센서라든가 이런 애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pH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보정에 대한 것도 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시는 걸 항상 권해드리고요. 보정이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다. pH가 그냥 7에서 5 이런 것만 되는 친구들 말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한 pH 범위에서 보정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날씨 센서입니다. 날씨 센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여기에 박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쪽에 온도 습도 센서가 박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적 센서, 그러니까 빗물을 모아가지고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것들을 파악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광 센서라든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 있는 애들 중에 좋다는 그런 태양광 전지가 들어있어서 될 수 있으면 배터리를 좀 많이 안 갈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제품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바람의 풍속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딱히 없긴 하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 없이 잘 작동하는 친구들이고, 저희도 사용을 하면서 딱히 얘가 큰 문제를 일으켰던 적은 없어요. 다만 조금 설치하시는 위치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도가 좀 높은 곳에 설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고도가 낮은 곳에 했을 때 바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온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정확한 값을 측정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거는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는 이산화탄소 센서입니다.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해줘서 지금 온실에 어느 정도로 지금 광합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좀 더 환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산화탄소를 좀 인위적으로 떼워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센서이고요. 이전에는 공기질 센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되게 다양한 친구들을 센싱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문제는 알람이 안 꺼져요. 온도나 습도 이런 것도 측정을 해줘서 겸사겸사 쓰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근데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니까 자꾸 알람이 울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못 끄더라고요. 그냥 이산화탄소만 있는 그런 센서를 지금 사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를 통해서 우리 식물들이 최적의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저희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요 센서들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다양한 센서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소개드렸던 센서는 가장 기본적인 센서이기 때문에 스마트 농업을 하신다면 이 정도 센서는 그래도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농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